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초기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시군 주민들은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시험지가 유출된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두 학생들이 교무실을 13차례나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안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청탁성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잠적한 최영환 전 광주시 의원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온 쌀값 폭락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전남의 각 지자체가 앞다퉈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별다른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시군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민선 8기 군수의 선거 공약이었고 전 군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줄 계획입니다. 영광군 자체 예산으로 520억 원이 쓰입니다. 군수님께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고 심리적이나 육체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광양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체 시민에게 30만 원, 19세 이하에게는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선심성 예산이란 비판도 있지만 일단 언급이 됐다 하면 지방의회에서도 딱히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주민들 여론 때문입니다. 무안, 장성, 장흥 등도 선거 공약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됐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인색한 지역 주민들은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적었다고 봐요. 지원금이 목포가 아마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전남 시군 모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실정이지만 재난지원금 액수와 횟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영암군은 5차에 걸쳐 75만 원을 줬고 목포시는 2차례 20만 원, 신안군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온 쌀값 폭락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 업무보고에서 시기를 놓친 시장 격리와 역공매 방식이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며 농협의 현재 쌀 재고량이 역대 최대인 41만 톤에 달하는 등 재고 폭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이 쌀 소비에 적극 나서고 공공비축량도 국내산만으로 충당하는 등 올해 쌀 수확철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정부의 정책은 놀이중심 교육으로 구성된 2019 누리과정에 정면으로 반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입시 경쟁이 심해지고 아동의 학습 의지가 꺾이는 등 한국 교육의 병폐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흐린 모습인데요. 비는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보된 비의 양은 지리산 부근에 최고 60mm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30mm가량입니다. 어제는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었는데요. 오늘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시속 55km 예상됩니다. 시설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더위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지난 밤사이 많은 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전남 무안과 곡성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더웠는데요.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오늘 낮 기온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남구가 주민 수건 사업의 일환으로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하지만 조형물 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세금 낭비 논란이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대촌동에 위치한 빛고을 농촌 테마공원. 남구는 올해 주민수건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곳의 대촌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촌동은 8년 전 인근 매립장에 SRF 시설이 들어서면서 매년 광주시로부터 보상금 차원의 5억 원의 주민수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돈으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전에 쓰지 못했던 사업비까지 더해 조형물 설치 사업에는 모두 9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 같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들 총회를 거쳐서 합의하에 이게 예산이 사실은 집행되어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몇몇 단체들하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집행하는지. 또 그동안 주민수건 사업비가 주차장 확장, 불법 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등에 쓰였는데 조형물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농로에다 쓰는 방법도 있고 뭐 하수도나 이런 데 쓰는 것도 괜찮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남구청은 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따라 추진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을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란다 하고 저희한테 의결된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를 해오면 그 의결된 공문에 의해서 대촌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은 오래전 수건 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대로라면 9억짜리 조형물은 내년 상반기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조형물 설치 사업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경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고등학생은 중간고사 이전부터 교무실을 10번 넘게 드나들었다는데 보안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을 뿐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당초 알려진 학생들의 교무실 침입 횟수는 중간고사 2차례, 기말고사 2차례 등 총 4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두 고교생이 교무실에 몰래 침입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13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간고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올해 3월부터 선생님의 컴퓨터 노트북에 페이로드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 자신의 집에서 원격으로 캡처 화면을 받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의치 않자 교무실에 드나들며 교사들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보안은 허술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일부 교사는 보안 지침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르면 중간 기말고사 자료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시험지 파일을 USB와 같은 이동식 장치에 저장해야 합니다. 모든 평가 단계에서 사실은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매번 안내를 학교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학교의 경우 일부 과목 시험지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었고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야밤에 2시간에서 4시간씩 학교를 누비는 동안 경비를 서는 당직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공간 재배치 작업을 이유로 중단됐던 학교 보안 시스템은 1월 중순 이후로 작동됐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학교 저녁에 야간에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경비가 주 목적이시죠. 시험지를 유출한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미리 준비한 컨닝 페이퍼를 시험 시간에 이용했을 만큼 시험 감독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안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이 행정적인 책임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청탁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잠적한 최영환 전 광주시 의원에게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부로 최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최 전 의원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현직 시의원 시절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마다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고흥 일대는 천문대와 전망대 등 천문 우주시설이 이색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의 천문대 천정이 열리자 직경 800mm의 망원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남 지역 시민천문대 중 가장 큰 직경의 망원경인데 직경이 클수록 더 많은 천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은하수가 보다 굵게 보이고 토성 등의 행성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천문대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최근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에는 많게는 하루 200명의 관람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여름 휴가철에 발맞춰 로켓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해 우주 꿈나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주센터랑 상당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으로도 많이 오셨거든요. 날씨가 정말 좋아서 은하수가 보일 때는 탄성을 지르시고요.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과 남열 우주발사 전망대 등 인근의 다른 우주관광시설에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앞둔 지난 5월과 6월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은 달마다 11,000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고 누리호 발사대뿐만 아니라 회전 전망대를 통해 남열 해변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남열 우주발사 전망대에도 지난 6월 13,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고흥 우주관광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무안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부 지역은 국내 최대 생활자기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600년 역사의 무안 분청사기 전통을 이어받아 생산량이 전국의 60%를 넘는다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대자루에 가득 차 있는 돌가루, 장석으로 소지라고 일컫는 도자기 가공 흙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만든 소지는 전국 각지 도자기 공장과 공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생활자기 제작에 빠질 수 없는 과정이 도자기 성형 틀입니다. 건축 설계를 하듯 한치 오차 없이 도면을 만드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요즘에는 대량 생산 체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일이 하나씩 전통 물레로 일일이 하나씩 다 만드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현재 무안에 소재한 생활자기 업체만 65곳,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전남에서 차지할 정도로 생활자기 메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높은 기술력과 기능성 첨단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료 생산부터 석고형에 이를 것까지 일관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분업화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0년 역사의 무안 분청사기, 그 전통을 이어받은 생활자기가 국내 최대의 도자 클러스터를 일구면서 숨은 보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순위 싸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잇단 부상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장현식, 전상현 두 필승 개투조가 팀 전력에서 이탈해 전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올스타전 이후 치러진 9경기에서 기아는 5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에는 3경기를 모두 이기며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NC, SSG와 맞붙어서는 모두 1승 2패로 밀렸습니다. 4위 KT와는 2.5게임 차까지 벌어진 상황. 그나마 100% 전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8월도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필승 개투조 장현식과 전상현이 팔꿈치 통증으로 잇따라 부상자 명단에 올라 최소 열흘 이상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올 시즌 전상현은 팀이 치른 92경기 가운데 43경기에 장현식은 41경기에 등판했을 정도로 핵심 투수 자원이었습니다. 다행히 용병 투수들이 가세에 선발진은 안정세를 되찾은 가운데 한승혁과 윤중현, 박준표 등이 장현식과 전상현의 빈 자리를 얼마나 잘 메워줄지가 관심입니다. 여기에 용병 타자 소크라테스의 이번 주 중 복귀가 유력해 팀 타율 1위의 막강 타선이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가
8월 기아 성적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기아는 이번 주 하나와 주중 원정 경기를, 두산과는 주말 홈 경기를 치릅니다. 하나에는 9승 무패, 두산에는 6승 3패로 올 시즌 맞대결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남여고 학생 4명이 일본 고치현 고치시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고등학교 만화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팀을 포함해 총 197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주제에 맞게 만화작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남여고 3학년 송의연 학생 등 4명은 친절한 세계를 주제로 한 결승전에서 구성과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심사평을 받으며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게 지역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오던 방식을 카드 할인 혜택으로 변경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으로는 운전면허 반납 유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어르신 이용률이 높은 도내 126개 업체를 선정하고 최고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은 흐린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비는 점차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보된 비의 양은 지리산 부근에서 최고 60mm고요. 광주와 그 밖의 전남 지역에서는 5에서 30mm가량입니다. 어제는 내륙을 중심으로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었는데요. 오늘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전남 무안과 곡성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사이에도 기온은 내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오늘 낮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종일 꿉꿉한 날씨 예상됩니다. 영광의 한낮 기온은 31도, 화순의 낮 기온은 32도 안팎 보이겠고요. 해남의 낮 기온도 31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32도, 고흥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한낮 기온도 32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